안녕하세요, 플레타입니다. 되게 오랜만이죠? 예전에는 방송도 많이 하고 영상도 많이 올리면서 뭔가 이렇게 마이크를 하는 게 어색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방송 안 한 지도 되게 오래됐고 프로 선수도 그만두고 이제 브리핑 같은 것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일단은 제가 지금 하려는 거는 제 이제 나무위키 읽어보면서 이거 보시는 분들도 옛날 생각하시고 이제 팬분들인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리고 저도 그냥 옛날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몰랐던 것도 알게 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지금 사실 할 게 없기도 하고, 제가 채널을 다시 판 이유도 제가 오버워치를 하지는 않지만 거의 지금은 가끔이나마 할 때나 심심할 때 올리려고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지금 심심해서 찍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에 있던 채널이 구독자도 많고 열심히 했었는데 없앤 이유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할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굳이라는 생각으로 지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후회하거나 그런 건 없고, 그리고 이제 제 근황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이제 소식도 많이 안 전하기도 하고, 예전부터. 이제 예전에는 많이 전하긴 했는데, 이제 서서히 안 전하기 시작해서 이제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일단 제가 소식을 안 전하는 이유는, 제가 일단 예전부터 사실 SNS를 좋아하진 않았고, 그래도 예전에는 리그도 되게 활성화가 잘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팀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찌어찌 SNS를 많이 하게 되기도 했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원하지 않게 유명세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좀 더 방송 같은 거 할 때도 예전에는 좀 즐기면서 했다면은 이제는 좀 더 실력적인 부분이나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게 되는 저를 보게 된 것도 있고, 그러면서 SNS를 더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저를 비춰지는 모습이랄까? 그런 게 조금씩 좀 거부감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 이제 어떤 메시지를 보내든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 소식을 전하든 이런 게 서서히 사라져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 직업이 프로게이머기도 하고, 조금이나마 이제 팬분들한테 소식을 전해야 했던 것도 있고 한데, 저는 그 당시에는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았던 시기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도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도, 저는 다른 선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예를 들어 모바일 게임을 한다 치면은 그냥 연습을 할 때든 게임할 때든 그거에 신경 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게임도 접고, 뭐든 그냥 유튜브 활동도 그렇고 연습에 조금이나마 지장이 갈 만한 것들을 다 없앴어요. 그런 강박이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그냥 오로지 게임에 집중해야 됐다는 강박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SNS 비중도 조금씩 줄어들고 소식을 전하는 것도 조금씩 줄어들게 된 것 같아요. 이건 어느 정도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고,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그로 인해 얻은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열심히 선수 생활 하다가, 제가 이제 선수 22년도에는 사실
오버워치에 대한 흥미가 너무 떨어졌어요. 사실 저는 이제 뭐 머리가 컸다기보다 게임성에 대한 오버워치 자체의 재미를 너무 잃었고, 뭐 사람들이 이제 뭐 돈이 걸려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들었고 한데, 저는 그거보다 제 재미가 우선이었고, 그래도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은 할 게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일단 했는데, 사실 열심히 하지 못했어요. 열정을 많이 쏟지 못했고, 그렇다고 뭐 회의하거나 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전에 비해서 열심히 하지 못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팀원이나 그걸 보는 사람들이나 한테, 그리고 저한테도 많이, 지금도 그러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좀 후회스럽기도 하고, 선수들이나 팀원들이나 다 미안한 감정도 있긴 해요. 제가 열심히 하지 못했고, 다른 팀원들은 이제 뭐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열정을 쏟았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 게 맞고, 그거에 대해서는 미안한 감정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렇게 22년도도 끝나고, 이제 제가 프로게이머를 이제 그만할 것 같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죠. 그때도 실제로 프로게이머를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고, 그래서 이제 뭘 할까 고민하던 시기였고, 이 오버워치에 대한 제 열정? 그런 게 많이 식었던, 정말 거의 없다시피 했던 시기라서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뭘 해야 될지 아직 갈피를 못 잡기도 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상하이 드래곤즈에서 탱커로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사실 탱커로 들어오고 싶진 않았고, 그때 당시에는 저는 예전부터 딜러를 안 하면 힐러를 하고 싶어 했고, 왜냐면 저는 좀 딜러기도 했지만 사실 많이 고민했거든요. 저는 좀 더 딜을 하는 쪽보다는 다른 게임 할 때도 좀 더 뒤에서 이선 느낌에서 케어를 봐주면서 게임을 보고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힐러를 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 감독님이나 코치님 쪽이나 그때 당시 상하이 이제 코치 감독님들은 제가 이제 탱커를 좀 하길 원하셨고, 그 이유가 이제 상하이를 구성할 때 어린 신입 선수들을 많이 구성하다 보니까 좀 더 이끌어주면서 게임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더 원했고, 그걸 저를 원하신 건데, 제가 그 당시에 사실 오버워치를 많이 하던 시기가 아니기도 했고, 오버워치2가 되면서 원탱이 되면서 탱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많이 미숙한 부분이 있었죠. 그렇게 불안전하게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감독님, 코치님들은 저를 믿어주고 뽑아주신 거고, 다른 팀이었으면 제가 탱커 한다 하면은 아마 뽑아주시진 않았겠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저도 열심히 다시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어떻게 제가 제 역할을 많이 못한 것도 있고, 갈피를 많이 못 잡은 것도 있던 것 같아요. 원에서의 느낌과는 좀 다른 것도 있었고,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태로 계속 할 순 없겠죠? 계속 할 순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의논을 나눠서 새로운 탱커를 한번 찾아보고, 저는 이제 코치 쪽으로 가면서 다시 코치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뭐 감독님 원래 생각하셨던 방향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게 순탄치는 않게 흘러갔던
했던 것 같아요. 그 23년도는 저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듯이 뭐 그렇게 처음부터 큰 기대를 안고 시작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꼬였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치를 처음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꼈고 게임 하는 것과 코치를 하는 것과 사람을 대하는 것과 방식과 그것을 좀 배운 것도 있고 그랬던 시간인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기도 하고 뭔가 이제 제 같은 팀이지만 이 플레이어와 이제 코치의 입장에서 경기를 쳤을 때나 그런 보는 관점도 좀 많이 달랐고 알려주는 것도 그런 방식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나 그게 많이 다르고 중요하다는 것도 많이 더 알게 됐고 그래서 뭐 어느 부분이나 많이 꼬이기도 했고 미안한 것도 많은 시즌이었던 것 같아.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코치든 선수든 뭐 어떤 거든 그래서 그렇게 아쉬운 한 해를 보내고 시즌이 끝났는데 이제 리그 전망을 알 수 없는 상태이고 지금도 그래서 저도 이제 심심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아무튼 얘기가 길어졌는데 제가 근황을 따로 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예전 얘기도 해보고 어떻게 왜 그랬는지 뭐 이야기를 했던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고요. 일단은 예, 제 나무위키 한번 보려고 하는데 맞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같이 이렇게 녹화로 하니까 되게 어색한데 그래도 생방송으로 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요. 생방송은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거의 제가 이제 생방송을 크게 하고 싶지도 않고 가끔 이렇게 유튜브로 근황을 전하거나 할 것 같아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한번 볼게요. 잘 정리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 여기는 상하이 드래곤즈 코치라고 되어 있네요. 아마 예전에 봤을 때는 했던 것 같은데 바뀌어 있는 것 같아. 99년 9월 2일 맞고 신체는 187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183에서 4입니다. 183에서 4고 O형 맞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나온지 모르겠네요. 네, 별내고등학교 중퇴 맞고요. 포지션 탱커 탱커라고 그냥 나와 있네. 최근에라서 탱커인 것 같은데 탱커를 한지 짧고 가능하면 DPS로 나와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제 바뀔 일도 없을 텐데. 감도 800dpi에 7.5. 이제 이거는 800dpi는 맞고 센서는 예전에 7.5를 많이 썼는데 지금 좀 감도를 많이 낮추기도 했고 저 당시엔 7.5에서 9 이렇게 좀 많이 높게 썼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쓰기 힘든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여튼 이때는 7.5였고 이거는 뭐 제가 감도를 자주 바꾸다 보니 바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 영웅 맥크리 겐지 트레이서 그냥 딜러 전부라고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예, 제가 뭐 영웅 많이 했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소속 플래시럭스 약 1년 정도 있었네요. 1년, 1년밖에 없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없었네요. 이때는 되게 대회가 자주자주 있어서 그런가? 이때 되게 재밌었죠. 많은 일도 있었고 플래시럭스 다음 서울 다이너스티 N 2년 정도 있었고 이때도 되게 재밌었죠. 첫 리그 시즌이니까. 그 다음에 되게 힘든 상태에서 상하이 드래곤즈로 왔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좀 여러 가지 마인드셋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때도 한 몇 년이야? 3년?
오래 있었네요, 되게. 이 정도 있다가 잠깐 휴식기? 이제 그만할까 그런 시기에서 다시 들어와서 탱커로 이제 이때부터 6월 28일부터 다시 코치로 온 걸로 돼 있네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일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맞는 것 같고 이제 18년도에 국가대표 했었고 보충력 맞고 키 빼고는 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날짜까지는 기억 못해서 대한민국의 오버워치 프로게이머이자 리그 3대 MVP로 프레시럭스 이렇게 활동했었다. 어시스트, 어시스트 코치이다. 간략하게 되어 있네요. 경력 슈퍼매치 우승. 첫 우승이었는데 이때 되게 재밌었죠. 그런 큰 경기장에서 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거기서도 우승까지 했으니까 되게 당시 루나티카이는 엄청 잘하는 팀이었으니까 또 재밌기도 했고 18년도 오버워치 월드컵 우승. 이제 오버워치 월드컵을 제가 나가게 된 것도 그 당시에 제가 원래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 왜냐면은 그때 저는 연습에 좀 더 몰두하고 싶었고 스크림을 당시 서울에서 물론 제가 꼭 됐을 거란 보장은 없지만 그때 제의가 와도 하지 않을 거라고 이미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하지 않는 상태인데 뭐 후보에 든다 해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상황이 와서 승낙을 해서 들어갔는데 어찌 팀원들이 되게 잘해줘서 우승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땐. 그 다음 상하이 마스터즈 우승. 이땐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중국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2020 5월 난투 우승. 리그 카운트컵 우승. 이건 사실 우승이긴 한데 정규 우승이 아니라 크게 감흥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대단한 거긴 하지만 2020 정규 시즌 우승. 이때는 되게 연승을 많이 했죠. 승률도 되게 좋고. 근데 이때 우승을 못했던 게 아마 갑자기 메타가 바뀐 것도 있고 저도 그 메타에 적응 많이 못했고 그래서 좀 아쉬웠던 시즌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21 오버워치 리그 정규 시즌 우승. 이 두 번 연속이나 했네요, 이땐. 이게 좀 저희 팀이 되게 잘했던 시즌이긴 해요. 그리고 넥스트컵 우승. 잘 기억이 안 나. 되게 기억이 안 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때 자꾸 회상하면서 살진 않다 보니까 우승이 많아서 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있는 거겠죠? 아무튼 이때는 저희 팀이 되게 잘하던 시기라서 우승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1년도 6월 토너먼트 우승, 리그 썸머 셧다운 우승. 이땐 되게 치열했던 것 같아. 되게 서로 잘하고 이 북미 팀과도 많이 하면서 되게 힘들게 게임하고 재밌게 게임하고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번 시즌에 리그 2021 그랜드 파이널 우승했는데 이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첫 그랜드 파이널 우승이기도 했는데 되게 환경이 안 좋았어요. 어디서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무슨 폐 공장 같은 데서 저희끼리 있고 막 먼지 날리고 처음에는 저희도 여기서 못한다. 왜냐면 아마 상대팀은 되게 정식 경기장에서 했던 것 같은데 앞에 뭐 관중도 없고 되게 좁고 책상도 막 마음에 안 들고 그랬는데 어쩌겠어요. 해야죠. 그래서 했는데 생각보다는 물론 다들 열심히 했지만 쉽게 우승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랜드 파이널에서. 근데 그때는 저희가 자신감이 이제 최고치로 올라 있었던 때라 다른 팀원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마 질 거란 생각을 안 했던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는 저희가 저희에 대해 되게 자신감이 있었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2022년도가 되면서 아마 오버워치 2로 변했는데, 이 2로 변하면서 사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제가 많이 열정도 식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많이 못한 것도 있고, 이 2에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좀 많이 해서 느끼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뭔가 게임의 움직임이라 해야 되나? 마우스? 그리고 게임 자체가 뭔가 느낌이 달라졌어요. 뭔가 1은 아케이드 같은 느낌이었다면 2는 뭔가 너무, 이런 뭐라 표현할지 모르겠고, 아무튼 뭔가 달라진 것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열심히 못한 것도 있고, 실력이 떨어진 것도 있고, 그 게임에 적응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아쉬운 시즌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뭐 2020 아시아 서버 아시아 준우승, 2021 준우승도 몇 번 하고, 2020 리그 정규 시즌 MVP. 그때는 크게 신경을 안 썼지만 뭔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희 팀이 되게 잘하기도 했고, 당시 에코가 출시해서 에코를 많이 쓰던 때인데, 그때 저희 팀이 되게 잘 했던 것 같아서, 지금도 이제 트로피도 이제 중국에서 올 때 가져왔는데, 제가 직접 힘들게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게이머 하면서 받기 쉽지 않은 건데 받았을 기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 내색은 잘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받기 힘든 거니까. 뭐 롤스타상 데미지 부분 이렇게 있고, 리그 그랜드 파이널 우승, 정규 시즌 우승, 리그 스테이지 우승, 월드컵 우승, 시즌 MVP, 롤스타를 모두에는 최초의 선수이다. 이거는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데, 그냥 우승 많이 했다 뭐 이런 거겠죠. 넘어갔고, 플레이 스타일은 뭐 안 나와 있네요. 넘어가고, 근데 이거 너무 길어서 다 읽어야 되나? 그냥 읽을게요. 한 김에. 뭐 길어져도 상관없겠죠? 보실 분만 보시면 되니까. 저도 그냥 한번 보는 거니까. 투사체 영웅을 기반으로 하여 시트스캔까지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DPS 플레이어이다. 플래시럭 시절부터 자주 선보인 파라와 겐지. 근데 저는 아직도 이 제가 파라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파라를 제가 그 당시 처음 대회에서 꺼냈을 때도 파라를 안 했거든요, 아예. 제가 기억하긴 그래요. 그 대회를 한 다음에 한 거지. 꺼낼 때부터 파라를 한 적 없어요. 저는 이제 맥크리를 좀 많이 했었고, 겐지 맥크리 딱 이거 두 개를 많이 했는데, 파라를 처음 꺼냈는데 이상하게 파라 장인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 파라 잘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아무튼 그 뒤로 이제 어떠지 파라를 많이 하게 돼서 실력도 많이 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전 처음에 예전에 제 겐지를 되게 잘한다 생각했는데, 영웅을 굳이 따지면 겐지는 이제 많이 했고 파라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버워치에서 리그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 트레이서 메이 에코가 그의 메인 P로 볼 수 있으며, 도 캐서디, 애쉬 솔저 등 히트 스킨 딜러 영웅들도 잘 다룬다. 폼이 좋을 때는 투 자체와 히트 스캔을 가리지 않고 다수 영웅을 동시에 최고 수준으로 플레이한다. 트레이서도 제가 거의 안 하던 픽인데, 메이도 그렇고, 에코는 뭐 이제 신규 영웅이 되고 이제 후반부라서 어떻게 하게 된 거고, 사실 제가 처음에는 겐지, 캐서디, 솔저까지는 제가 잘한다 생각했어요, 예전부터. 근데 위도우, 애쉬, 뭐 트레이서 메이는 아예 이제 경험도 없었고, 제 플레이 스타일도 사실 아니기도 했고, 예전에는 좀 머리를 써서 한다기보다 감적으로 하는 게 되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런 캐릭터들은 아예 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이제 리그가 진행되면서 점점 차용 편준화되면서 영웅폭도 넓어지고 되고 하면서 저도 그거에 맞춰서 많이 연습을 해서 좀 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위도우는 제가 지금 생각해도 누구의 탓을 하는 건 아니고,
어찌어찌 이걸로 이제 저도 이름을 날린 것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한테 맞는다는 캐릭터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근데 이걸 함으로써 지금 얻은 것도 많고 에임적인 부분이나 그 당시에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걸 하면서 다른 영들을 하는 거는 좀 되게 다른 느낌이라, 뭔가 트레이스 에코를 같이 하는 거랑 위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는 건 되게 다른 느낌이라, 그 당시에 또 위도가 주 픽이었으니까 여러 가지 심리점도 섞이고 힘들었던 것 같아. 특히 플레타의 파라는 선수 코치에서 극찬할 정도인데, 극찬했었나요? 아무튼 파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뛰어나고 파라 숙련도에 매우 높기 때문에 부드럽다. 고공 비행 포킹 보기 좋으면 프리해지면 개놓지 하고 좀 스무스할 정도로 능숙하다. 차체인과 내칭이 좋아서 파라 로켓 명률 높다. 이 샷은 특히 일가견이 있어서 마파라전 승률이 높다. 이런 파라 실력 뒷받침 능숙한 투자체 명중과 예측 타격 덕에 로드 갈고리길래 뛰어난 예측 실력. 이 뛰어난 예측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예측 능력이 좀 많이 뛰어나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다른 게임을 할 때도 좀 그런 투사체나 좀 예측을 하면서 스킬을 사용하는 캐릭터들을 많이 했다 보니까 그 게임 오버워치까지 좀 이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트래킹식의 캐릭터보다는 좀 단발성? 그런 캐릭터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겐지로도 높은 수준의 플레이를 보여주는데 스킬 활용은 물론 용검으로 상대방의 핵심 영웅을 정교한 타이밍에 끊어내거나, 뭔가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보면 뭔가 좀 오그라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용검 쓰는 거고 해야 할 일 하는 거고, 질풍참 활용하여 교전에서 다수의 적을 차는데 면적은. 근데 제가 겐지를 주로 했을 때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겐지를 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팀에 맞춰서 하는 느낌? 어느 정도 이제 시즌이 지나면서 피지컬은 옛날이 더 좋고, 그 다음에는 좀 상황 편전 되면서 팀 게임이 되면서 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겐지 이런 영웅 자체 숙련도는 많이 좋진 않았던 것 같아. 메이는 잘한다고, 맞아, 잘하진 않았어. 제가 이제 좀 머리를 쓰려고 많이 하면서 그 메이 자체도 많이 구상도 하고 연습도 하면서 좀 실력이 조금씩 늘었던 것 같아. 이런 한타 구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상위권 우수하다. 월등한 에임 실력을 갖추고 있어. 히트스킨 용도 매우 잘 들어온다. 저는 예전부터 제가 에임이 좋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물론 이제 일반인 분들이나 그런 사이에서는 제가 당연히 좋은 편이긴 하겠지만 저는 프로 사이에서는 좋다 생각한 적이 없는데, 많이들 이제 가끔 팀원들이나 이렇게 제가 그런 말을 하면은 좋다고 하는데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그것보다는 좀 게임을 이겨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였던 것 같고, 이때는 히트스캔 뭐 먼치킨 형이나 버니 형한테 맡기고 트레이서를 맡기고 내가 담당한다는데, 이게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위도우를 더 잘해서 어쩌지 하다 보니까 하게 됐던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하고 싶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주픽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때는 일단 그냥 시키는 거 하고 뭐 모르던 시기니까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나중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힘들었을 수 있지만 다정한 벌목을 잡게 한 채. 상하이로 이적하고 나서는 영웅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인지, 사실 상하이로 들어가고 나서는 애초에 그 전부터 위도를 애초에 하지 않았고 위도 자체도 제가 하고 싶지 않아 할 뿐더러 안 해서 폼이 많이 떨어졌었고, 제가 하지 않아도 이미 상하이에 이제 재원이가 있었기 때문에 립이
굳이 제가 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 그냥 폭만 넓게 하면은 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됐었고, 한편 트레이서는 서울에 준 플레이어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 일단 상하이 유지강 플레이스타운드 아이크 메인 부족 정도로 자주 기용하고 아주 좋은 경기로 보여준다. 포커싱 캐치. 테니스는 사실 제가 초반부터 그렇게 잘하진 않았는데 이제 팀한테 제가 이제 되게 상하이 오면서 마인드셋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방향성도 잘 잡고 잡아주고 이제 팀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그냥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폼 자체도.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포커싱이나 킬 캐치? 킬 캐치를 좀 잘했다고 생각하던 것 같아요. 뒷라인 교란은 제가 잘 하지 못해요. 이런 뭔가 되게 날렵하게 하는 거? 이런 건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못했던 것 같고. 물론 잘했을 때도 있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개인 피지컬로 경기에 들어갔다 스타일보다는 팀과 연계. 맞아요. 팀과 연계. 저는 제가 잘해서 항상 이겼다기보다 팀이 있어서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플래시럭스 시절이나 서울이나 물론 플래시럭스 시절에도 제가 뭐 원맨쇼 했다 서울에도 원맨쇼 했다 이러는데 그 원맨쇼도 결국 팀이 있었던 거고 저는 뭐 제가 전혀 그런다고 저 혼자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보는 건 다른 건 알고 있지만 그랬던 것 같아. 다 팀게임이고 거기서 해야 하는 팀이 있고 거기서 제가 죽음 됐을 뿐이고 그런 거죠. 제가 근데 안 죽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건 스탯이 잘 나왔던 것 같고 3탱 3일 조합은 브리기트를 맞는다. 이거는 제가 사실 3-3 조합을 저도 되게 안 맞기도 했고 그 당시에 제가 되게 많이 힘들었을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전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소식도 없고 그랬던 적도 많고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3-3 조합에서는 저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냥 3-3 조합뿐만 아니라 저 연도에 되게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국가대표에서는 브리기테를 막 굴리기 잘 특히 잘했던 특이한 경우이다. 브리기테 메인 탱커, 서브 탱커 힐러도 저 당시에는 근데 높은 실력 보여준다? 제가 그래도 예전에는 탱커도 되게 많이 했어서 몇몇은 잘하고 몇몇은 못했던 것 같아. 그냥 예전부터 많이 해서 그런 이미지가 좀 쌓인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쌓여서 이제 에코라는 신영웅이 나왔을 때 좀 수월하게 플레이했던 것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 제가 좀 그런 캐릭터를 좋아하게 된 것도 있고 날아다니거나 좀 더 어느 정도 좀 맞았던 것 같아. 내지컬이라 말하는 게임 진이어도 훌륭하다. 제가 예전에는 이제 감적으로 게임을 많이 했어서 머리를 많이 쓰면서 게임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감이 많이 들어맞았던 거지 그냥. 이제 상황이 와서는 이제 쌓아온 것도 있고 거기서 이제 가르침이라든지 제가 혼자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머리를 쓰게 된 것 같아요. 플래시 러셀즈부터 플랫 타입 브리핑이나 생각하는 면이 굉장히 뛰어나 있을 거 상할 때 이런 걸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팀적인 거 그냥 저는 항상 팀적인 거를 요구했던 것 같아요. 팀원한테나 여러 가지 팀한테나 그걸 많이 요구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항상 개인보단 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근데 뭐 포지셔닝 싸움에서 우월하고 이런 거는 다 해야 하는 거니까
침착한 덕분인지 정말 안 좋은 침착성이 유지되며 이 침착 덕분에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웬만하면 안 죽이고 안 죽자라는 마인드가 있는데 지금도 그렇고 상황이 오면서는 더 그런 게 생겼는데 개인적으로 또 트레이서를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게 생겼는데 뭐든지 모든 스포츠든지 내가 할 거 하고 안 죽으면은 그만큼 이득이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 해야겠다는 그 결단력만 내리면 되는 건데 그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런 판단 내리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서울 다이너스티 에이스 딜러? 에이스 딜러 이런 말이 뭔가 저는 좀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서울 팬들에게는 지나치게 띄어지고 언제든지 평가절하 당하는 경향이 있었다. 뭐 다들 개인만의 평가가 있는 거니까 별로 신경은 안 쓰고 제가 영웅폭이 넓은 거와 별개로 제가 그냥 못했던 거니까 스탯도 사실 별로 의미 없고 뭐 아예 의미 없진 않지만 기복이 없진 않았죠. 당연히 저도 사람이니까 못했을 때가 있고 상황도 많이 있었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 됐든 전 제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더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제 재원이가 처음으로 저랑 상황에서 리그에서 만나게 되면서 합을 맞추면서 재원이도 이제 여러 가지 잘하고 워낙 이제 잘하던 애다 보니까 저도 수월하고 제가 이제 좀 하는 것도 많다 보니까 서로 그냥 수월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이제 시즌 지나면서 저는 이제 립 재원이가 특히 손보라 할 때나 뭐 할 때 재원이 사실 말이 많이 편은 아니었는데 뭘 하든 간에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걔가 이미 생각하는 건 제가 미리 입으로 말하던 경우가 되게 많았고 그냥 거의 읽고 있었고 그래서 합이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재원이 그냥 잘해줘서 부족한 부분 제가 채워주면 됐었던 거고 선수 경력은 따로 보는 거고 탱커는 갑작스런 포지션 변화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경험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다. 네,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플레타 데드리프트 스탯 지표에 데드리프트를 한 번 있는데 결정타 비율이 50%. 것을 100% 보여주면 그 선수의 결정 비율이 50%라는 의미. 이건 뭐 리그에서 공식 인정하고 뭐 그랬다고 했는데 사실 되게 이런 거 보면 되게 부끄러워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또 저희 팀한테는 안 좋은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지금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저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리그에서 제 이름을 달고 나오는 뭐 그런 지표긴 한데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플래시 럭스 때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그렇고 그런 이미지가 박힌 게 되게 좋진 않았어요. 전 항상 뭔가 개인이 혼자 뛰어지는 것도 되게 싫어했고 같이 하기를 원했고 그랬어가지고 어쨌든 뭐 상징적인 지표가 하나 생긴 거는 되게 유의미한 거긴 한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 플래시럭스 때 생긴 거죠. 이때도 뭐 딜러니까 데드리프트 지표는 잘 쓴 것이다라고 했던 건 기억났는데 맞는 말이에요. 팀이 지든 이기든 키라는 건 딜러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말. 이거는 제가 이제 저희 누나가 영상 올릴 때 처음인가? 이 멘트가 나오는데 그때 알게 됐던 것 같고 그는 진정한 플렉스 딜러의 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내가 언제 그를 띄울게. 희망할 뿐이다. 제가 이제 리그 초반에 누가 리그에서 가장 서브들로 잘하나라는 질문 받았을 때 제이크라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다들 의아했어요. 왜냐면 그때 제이크가 아마 정크로 원챔 이미지가 있었는데 전 되게 잘한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뛰어넘고 보다 제이크 그때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서로 경쟁하는 거니까. 실크스레드. 되게 추억이네요. 예전 선수인데.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요. 뭐, 많이 죽였으니까 이런 말 했겠죠? 카르페 형하고는 이제 국가대표를 했는데 그때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보다는 카르페 형이 여러 가지도 하고 잘했어서 그때 우승한 것도 있고 예, 그 당시에 이제 아바페 코치님 얘기는 많이 못 나눴는데 제가 워낙 낯도 많이 가리고 그냥 제가 필요할 때 얘기를 많이 했었다 보니까 이게 많이 못 나눴는데 그냥 저도 피드백 최대한 수용하려고 하고 제 의견 있으면 얘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장비 G 프로 와이어리스 지금도 가끔 쓰고 지금 고정적으로 쓰진 않고 여러 가지 돌아가면 쓰는데 뭐 엔드게임 기어 거기 것도 쓰고 지금 G슈라도 쓰고 하는데 대부분 이걸로 썼던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마우스고 키보드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지? 저는 이런 키보드를 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은 우팅이라고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좀 고가 제품 있는데 발로란트를 좀 많이 했거든요. 쉬는 날이나 그럴 때 이제 되게 최적화된 키보드가 있는데 그걸 쓰고 있고 마우스패드는 여전히 G640 쓰고 있고 화이트로 모니터는 지금은 이게 아니지만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제 집에 있고 쓰진 않고 있어요. 이건 144Hz인 걸로 알아서 아닌가? 아무튼 이거는 아니에요. 뱅큐는 아니에요 지금. 여담 플래터는 원래 분명 김병선 닉네임을 쓰다가 영원히 바꾸려고 했고 인터넷 특이한 아이디를 검색 후 사람이 아무도 확인했다. 네 맞아요 이거. 이제 이름으로 하긴 좀 그렇고 닉네임 찾아보다가 영어 닉네임 검색했는데 쓸만한 이게 나와서 했던 것 같아요. 괜찮고 뭔가 어감도 괜찮고 해서 플레타 이스더 메타가 밈이 유행하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플레타 닉네임 선정에 대해 라인 맞추기 위해 재밌는 반응도 있다. 되게 잘 맞는 별명 같아요. 저도 이런 별명은 되게 마음에 들고 입에 착 감기고 누가 만들었는지 사실 모르겠는데 어느샌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되게 고맙고 감사하죠. 되게 잘 만든 별명 같아요. 저런 거 어떻게 만드는지. 저 주말에 방송 겸 게임을 플레이한다. 그런데 하루에 24시간을 넘어 플레이하는 등 많은 플레이 시간으로부터 연습량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오랜 시간 연속으로 방송한 것은 26시간. 저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많이 했네요. 제가 공약도 걸었었는데 지금 방송하지도 않고 체력이 안 되다 보니까 하지 못했는데 저 때는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오버워치랑 게임 자체를 되게 좋아하기도 했고 방송하는 것도 저 당시에는 되게 좋아했고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플럭팀 입장에선 에이펙스가 끝나고 탈퇴하고 서울 다니스 때 플래시 포지션을 일단 소문이 돌고 있다. 네, 이 당시에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사실 그때 리그라는 게 크게 와닿진 않았을 때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고민이 많았고 뭐 팀의 플래시럭스라는 팀이 성적이 안 좋지만 저는 뭐 어쨌든 간에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할라 했고 서울 다이너스티에 어떻게 하다가 입단 테스트를 보러 갔죠. 이제 리그도 새로 나오니까 저도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되니까 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제 서울 다이너스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이제 미팅을 하고 입단 테스트를 했어요.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루나티카이죠. 루나티카이를 이제 직접 가서 테스트를 봤어요. 혼자. 그 이제 그 당시에는 되게 큰 형들이었고 이미 오버워치에선 최정상 선수들이었는데 거기 옆에 코치님이 앉아 계신 곳이 있어요. 코치님 자리에 앉아서 테스트를 봤어요.
테스트를 봤는데 코치님 바로 옆에 앉아있어요. 혼자. 저랑 코치님 이렇게 둘이 갖고 저 뒤쪽에 개별로 이제 선수들이 원래 연습하던 곳에서 연습하고 같이 스크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 긴장은 안 됐던 것 같고 그냥 되게 긴장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할 거 하고 이제 그때는 솔저를 했던 것 같은데 솔저랑 뭐 겐지 트레이서 근데 솔저 하는데 스크림에서 뭐 30킬 0데스인가?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땐 팀원들도 되게 잘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테스트 거치고 이제 마무리해서 이제 코치님들이 불러놓고 뭐 생각보다 잘한다 생각보다 잘한다 뭐 뭐라 해야지 보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들어오게 된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별 다른 거 없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서울에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대회 일정 때문에 학교를 자주 나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건 사실 대회 일정인 것도 있고 제가 게임을 워낙 좋아했어서 그걸로 그냥 안 나온 것도 되게 많아요. 게임을 하고 싶어서 안 좋은 건데 그게 지금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열정이고 어떻게 보면 빠진 거고 그런 거죠. 이거는 휴교일인지 모르고 갔던 거는 제가 이런 걸 별로 신경 안 쓰고 살다 보니까 일단 갔는데 일찍 갔는데 밤새고 이것도 문이 닫았더라고요.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휴일이라고 해서 다시 갔어요 집에. 그리고 잤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고3 말에 9월쯤 제가 이제 학교를 많이 안 나갔었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뺄 수 있는 게 없는데 이제 리그를 가야 되고 숙소 합숙도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보다 어 마지막이고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하고 가는 게 어떠냐 했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생각을 해서 결단 내렸죠. 그래서 그만두고 하게 됐어요. 이전에서 약팀에서 힘들게 싸웠던 사정 때문에 역경에 강하다라는 기믹이 있어 서울팀의 위기에 순간에 한 건 해주면 농점도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한다. 치상탱일이 누나티 선두로 뛰게 되어 팀캐 어색한 드립도 있다. 이런 말이 있구나. 근데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뭔가 다른 팀원들이 깎아내려지는 것 같아서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키가 187 이건 아니고 3에서 4입니다. 모델 J 사실 이거는 뭔가 모델 J라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모델 J라고는 아니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 학교 앞에서 좀 키 크고 이러면은 좀 뭐 그런 어디서 와가지고 해볼래? 약간 이런 거? 라고 해야 되나? 이거 확정도 아니고 테스트도 봐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뭔가 모델 J라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데 별거 아닙니다. 팔 늘씬 큰 키하면서 비율도 상당히 좋다. 원래는 만창이었으나 2020 시즌 후에 운동을 시작해서 체격이 꽤 커졌다. 감독님은 어깨 깡패가 됐다. 운동을 많이 해서 살이 많이 찌고 체격이 커진 건 맞는데 근데 뭐 밥도 열심히 먹었죠. 근데 어깨 깡패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살이 찐 걸 뿐이지. 예전에 워낙 말랐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성격은 무심하면서 낯을 가리는 편인 듯하다. 제가 무심해 보이는 건 맞는 것 같고 사실 무심했던 것도 맞고 한 것도 맞고 낯을 가리는 건 맞아요. 근데 좀 친해지면은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준바 형이 하이파이브 요청했을 때 뭔 장면인지 아는데 예 맞아요. 보지 못했어요. 몰랐어요. 나 나중에 봐서 알았던 것 같아. 게임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고 상범이 형 지금 열심히 발로란트 프로 하고 있고 가끔 발로란트 들어가면 인사도 하는데 상범이 형하고는 되게 친했어요. 상범이 형이 되게 잘 대해줬고 맨날 같은 방이기도 했고 진짜
맨날 삼겹살도 같이 먹고 이랬거든요. 되게 좋은 형이고 잘 지냈던 것 같아. 되게 그리고 제가 좀 편한 흔히 말하는 여기 쥐잡듯 이런 느낌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친한 거죠 그냥. 편한 거죠. 편하게 해주는 사람한테 저렇게 하는 것 같아. 제가 낯을 가린다기보다 친하면 그냥 안 친하면 낯을 가리고 친하면 낯을 안 가릴 뿐인 것 같아. 관종은 저는 잘 모르죠. 팀원들만 아는 거고 할 말하고 안 할 말하고 그런 것 뿐이죠. 표정 변화가 없는 건 맞는 것 같아. 제가 이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고 뭐 되게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사람 자체가 그렇게 살아와서 7시즌 때 플래시럭스 계정으로 4730점 되게 높게 찍었네요. 이땐 심했었는데 3위밖에 못 찍어봤네요. 1위도 못 찍어보고 그래도 높은 거니까. 이거 해킹당했어요. 플래시럭스 계정 한때 해킹 되게 많았던 시기에 해킹당해서 지금 어딘지 모릅니다. 탕수육은 돈가스 먹을 때 소스를 곁들여 먹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최근으로 취향을 바뀌었다고 한다. 진라면 순한맛 아침 햇살. 탕수육 돈가스 먹을 때 사실 그 당시에는 아예 안 먹어요. 소스라는 것 자체를 다른 음식 먹을 때도. 지금은 안 먹어도 상관없지만 그냥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소스는 맛이란 걸 좀 알게 됐다고 해야 되나. 라면은 원래 잘 안 먹고 매운 걸 그때 안 좋아했어서 순한 맛이라 했던 것 같고, 아침 햇살은 잘 안 먹지만 요즘 그래도 좋아합니다. 밥안 봐도 여전히 좋아하고, 햄버거집은 롯데리아도 여전히 롯데리아를 제일 좋아해요. 싱겁고 담백한 걸 좋아하는 게 맞았던 것 같아. 이젠 아니야? 맞아요. 요즘은 단 것도 되게 많이 땡기고 자극적인 걸 되게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많이 찾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이런 거 제가 심심할 때 가끔 올렸었죠. 허접한 편집 실력으로. 가끔 제가 심심할 때 지금 유튜브 채널 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편집하는 건데 편집하는 것도 나름 재밌고 그리고 심심할 때 하면 시간도 잘 가고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 준호와 제가 많이 선수들하고 많이 낯도 많이 가리고 준호와는 예전부터 이제 플래시럭스 전 콤박스 때부터도 엄청 힘들게 이제 또 여기서 얘기를 하자면 콤박스 때는 지하에 집에서 거의 1시간 반, 2시간 거리를 학업 병행하면서 다녔거든요. 엄청 힘들게. 일주일에 그 당시에 부모님한테 5만 원 받아서 일주일로 가서 어떤 PC방 지하실에서 연습하고 씻지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서 또 이제 자면 안 된다고 해서 어찌저찌 몰래 자기도 하고 겨우겨우 이제 사우나 가서 씻고 이러면서 지내고 또 2시간 걸려서 집에 오고 왔다 갔다 계속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준호는 되게 많이 친했던 것 같아요. 그때 준호도 저랑 유일하게 끝까지 남아있던 팀원이라 준호가 먼저 좋은 팀을 갔지만 그랬던 것 같아. 개인 SSR 천용인 제가 원피스도 가끔 보고 좋아하는데 맞아요. 게임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SNS하고 방송 활동을 다 안 하기로 마음먹었었어요. 지금은 그냥 그것도 있고 저라는 사람을 좀 내세우는 걸 안 좋아하게 된 게 많아서 아예 안 하게 되는 것 같아 지금. 플래시럭스가 서울 다녔을 때는 이제 요구하는 것도 많았고 그냥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재밌었어요. 그래서 많이 했었고 근데 그런 게 이제 시간이 가고 수학용 편준화가 될수록 게임에 좀 방해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실제 그러지 않아도 그런 요소가 된다는 생각 자체가 저한테는 싫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 네, 누나가 있고 누나 편집을 해서 가끔 올리죠. 지금은 안 하지만 이걸로 알게 된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 지금도 잘 지냅니다. MBTI를 사실 신경 쓰진 않는데 저땐 그랬나 봅니다. 제가 원래 휴대폰 번호 같은 건 어차피 저는 이제 인맥을 많이
지내는 사람도 아니고 올 사람만 오기 때문에 저장을 안 하는데 보통 요즘 또 카톡으로 많이 하니까 또 한 번 감독님이 전화했는데 제가 게임할 때 게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랑 번호가 비슷해요. 감독님이. 그래서 친구가 뭐 하냐고 연락한 줄 알고 왜? 라고 했는데 이제 감독님이었죠. 이제 감독님이 썰을 푸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롤은 제가 진짜 중학교 출시 2012년부터 했는데 진짜 오래 했어요. 롤을 워낙 좋아하게 됐고 그 당시 그냥 롤이란 게임 자체가 엄청나게 부흥할 때니까 다이아 2까지 가봤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학교에서는 저희 학교가 잘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고 그냥 제가 좀 잘하는 편에 속했는데 이제 반대항 같은 것도 많이 해서 맨날 이기고 그때 좀 잘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냥 다른 학교나 이런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지금은 롤은 하지 않고 플래시러 시절에 저는 이거 진짜 나중에 알았어요. 카르페 형이 닉네임이 카르페가 아니고 다른 이름이었는데 이랬다는 사실을 한참 나중에 알았습니다. 맞아요. 한참 나중에 알았어요. 닉네임이 달라서 몰랐던 것 같아. 아, 제가 컵을 다 우승해서 이런 별명이 있나 보네요. 음. 페이트가 상하이로 이적하는 듀오를 신청했는데 저게 저 그 당시 메일 같은 걸 절대 확인을 안 하는데 디코나 그 한 달 뒤에 봤어요. 제가 진짜로 못 본 척한 게 아니고 저 몰랐어요. 나중에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땐 또 어색했던 시기라서 처음 왔었고 페이트 형도 진지하게 화를 낸 기억이 한 번밖에 없다고 밝혔다. 살면서 부모님에게 반항한 적도 심지어 누나와의 다툼조차도 없었는데 플래시로스에서 부모님에 반항한 적이 없었던 거는 제 생각이고 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화를 낸 적도 많이 없었던 것 같고 이제 플래시러스 때 무슨 일이었냐면 그 팀원들이 이제 스크림 중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 당시 잘하는 팀도 아니었고 저러고 싸울 여력도 없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뭔가 이제 그런 거에 관계없이 이렇게 뭔가 사람을 서로 속상하게 하고 그런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순간 발끈해서 뭐 그러면 안 되지만 형들이었고 근데 그때는 되게 그런 거에 화나가 났었던 것 같아요. 되게 성적도 안 좋고 저희끼리 싸울 시간도 없는데 그러고 있다는 거에 되게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랬으면 안 됐지만 아무튼 그랬던 이야기고 이거는 네, 상하이에서 저를 뭐 화나게 한다고 뭐 하는데 화내는 척 했어요. 화냈을 수도 있고 조금은 자꾸 귀찮게 굴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혹시나 오워치를 그만두면은 뭘 해야 할까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무인 가게가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아이스크림도 갑자기 생각나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고 근데 이거 되게 많이 훔쳐간다고 생각을 해서 훔쳐간다 생각을 그 얘기가 많아서 불현듯 하다가 그냥 접었어요. 그랬던 것 같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썰인 것 같은데 뭐 크게 없네요. 이거 말고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는 뭐 아까 플레이 스타일이 아니라 선수 경력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너무 길어지는 것 같고 목이 좀 아파서 하기는 혹시나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네.
영상이 되게 길어졌는데 딱히 뭐 계속 말하다 보니까 편집은 굳이 안 할 것 같고 그냥 편하게 보실 분들은 짧게 짧게 보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얘기도 많이 하고 해서 목이 아픈 것 같은데 그냥 제가 근황도 많이 못 전하고 그동안 저도 너무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잘 오히려 남한테 듣는 게 더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 그냥 어떻게 보면 팬들하고 소통한다고 할 수 있겠죠? 유튜브지만 생방송 아니고 그렇지만 그냥 제 이야기를 해본 거고 저는 이제 계속 유튜브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제 앞으로의 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간간이라도 올릴 수 있으면은 근황을 올리고 이렇게 유튜브에 가끔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올리고 싶거나 심심할 때 한 번씩 오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